세월이 갈수록 시간은 더 빨리 흘러가고 삶이 바빠 친구들도 멀어지고 자식들도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지나간 세월이 아쉬워 후회도 해보지만 그때로 돌아갈 순 없는 것이겠죠. 어떻게 살아야 두 번 다시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당장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남과 비교하는 삶, 자식들에게 기대는 삶, 누군가를 미워하는 삶은 이제 모두 버려버리고 미련 없이 편안하게 떠나기를 소망합시다. 세월은 속절없이 흐르고 바람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나의 자랑은 살아온 수고밖에 없어. 친구들을 만나 서로 고생한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얼굴의 주름은 언제 이렇게 생겼는지 지나간 내 인생 안타깝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마음으로 삽시다. 얼굴의 주름은 내가 가진 지혜이며 경험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연륜 있는 사람답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친구들을 만나 나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자체가 멋진 삶입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노년에는 친한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평생의 단짝이 되어 외롭지 않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노년의 친구가 되는 조건 세 가지는 첫째, 근처에 살아서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고, 둘째, 취향이 같아서 예를 들면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고, 셋째, 생활에 여유가 있어야 건강도 취향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는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굳어진다고 합니다. 늙지 않는 뇌를 만들려면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새로운 장소를 여행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젊은 뇌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노년이 되어 여행을 가려고 하면 몸도 마음도 잘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었다면 가까운 곳부터 여행을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힘들어도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어느새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 참 잘 살았다는 사람은 삶의 끝에서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례식에 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겨울에서 봄이 되면 특히 많습니다. 그곳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나도 노년을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순간의 감정에 매이게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변화는 마음을 먹으면서 시작됩니다. 얼마 전에 열린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대표로 활약한 한 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올해 나이 58세로 5년 전에 한 종목을 접하고 그해 서울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대회에 참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금메달도 땄습니다. 이 선수는 사고로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하지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활치료를 받던 중에 장애인 협회 회장을 만나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멘탈에 관한 강의를 듣기도 하고 60세가 가까운 나이에 경기 준비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며 노력합니다. 이 선수는 함께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과 꾸준하게 운동하는 것이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한 선수 평균 나이가 60대 이상이라 70대까지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60세가 되어 인생의 반환점을 맞아 새 삶을 꿈꾸며 나아가기도 하지만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한 경우도 많습니다. 나 스스로 잘 살아왔다고 해도 후회되는 일들이 순간순간 생각납니다. 60대는 인생 최고의 전성기라고 하는데 60대 99%가 가장 후회하는 것. 세 가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나눠보기 전에 60세, 즉 이수는 무슨 뜻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이수는 한자의 뜻대로 풀이하면 귀가 순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또 소리가 귀로 들어와 마음과 통하기 때문에 거슬리는 바가 없고 아는 것이 지극한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어지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귀가 순해져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바로 60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하게 되었는지는 앞으로의 내용에서 이해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에게 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70대 여성분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이고 고약한 성격의 남편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나에게 진심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지금껏 나를 믿어주고 앞으로도 내 옆에 가장 오래 있어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권위적이고 배우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퉁명스럽고 시키기만 좋아하고 배우자를 무시하는 인생이 제일 안쓰럽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생을 되돌아보시고 반성하면서 고쳐나가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산다고 말씀하시면 주변에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바늘과 실처럼 단짝 친구처럼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잘하면 다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그만큼 대우받게 되고 배우자에게도 둘도 없는 소중한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배우자의 행복한 웃음을 보는 것이 나의 행복을 위한 일임을 알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는 배우자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공감과 이해도 빠릅니다. 밖에 새어나갈 일도 없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소중히 여긴다면 배우자도 인생의 후반에서 참 잘 만났다. 그동안 행복했다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돈은 모아야 합니다. 돈을 많이 저축하여 은퇴를 했을 때 알맞은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을 갈수록 자녀의 결혼 비용과 병원 치료비와 같은 돈이 나갈 곳은 계속 생깁니다. 이처럼 돈 나갈 구멍이 점점 커지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노년에 돈이 없으면 초라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서글픈 것은 둘째치고 대우도 못 받는 세상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버는 것은 고정인데 쓰는 것이 많아지니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형편을 친인척과 비교하게 되고 친구들을 만나지 않거나 모임에 나가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요즘은 돈 없는 부모를 자식이 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인생이 허무해지면서 지금껏 잘못 살았다고 자책하며 우울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무기력해지면서 자신을 자책하며 마음의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덩달아 몸까지 아프게 되어
결국 많은 것이 불안정해집니다. 살고 싶다는 생각과 의지가 없어지면서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 소비를 피해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과 감정이 앞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모아둔 대부분의 돈을 자식에게 써버리는 경우입니다. 다시는 지원해주지 말아야지 하다가도 어릴 때 잘해주지 못한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약해져 무리하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고 집에서 쫓겨나 갈 곳도 없이 방황하는 분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년이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기에 자식을 위한 희생보다 자신을 위한 삶을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합니다. 자식들은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나면 부모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하며 자식을 도와주고 싶다면 내 인생을 위해 내 몫은 충분히 남겨둔 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돈이란 것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력이 받쳐줘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에 쓰는 의료비의 50%는 죽기 10년 전부터 집중되는데 이때에 돈이 없어 아파서 병원에 가지 못하면 내가 노후를 이렇게 보내려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았나 하면서 서름과 억울함까지 더한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금융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퇴 후 고정 수입이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쉬운 것부터 미리 준비해두면 경제적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내야 합니다. 잘 지켜내려면 배움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배움을 멈추지 말고 취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드는 일보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력, 인지력 감퇴는 자연적 노화 현상이라 사실상 예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꾸준한 운동과 독서, 바둑 등의 신체 활동을 통해 오감을 자극하는 운동은 뇌 기능 유지에 좋다고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생각은 뇌를 활성화시켜 건강한 정신과 신체로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단을 하게 되면 좋은 에너지를 내 몸에 제공하고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한 식단은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는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우선 순위를 두고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운동을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힘들지 그 고비를 넘기고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젊었던 그 시절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는 기회와 힘이 생길 것입니다. 평생 즐길 수 있는 취미가 되도록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이 몸에 좋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운동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채워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걷기로 해보세요. 의외로 걷기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전 10분 정도 걷고 점심 후에 스트레칭하고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근력이 생기고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운동이란 내 체력에 알맞게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그렇게 습관이 잡히면 매일매일 걷는 여러분은 발견하실 겁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가고 명상을 계속 이어나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일득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기억했다가 일기로 남기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써내려가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할 시간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남겨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좋은 것은 몇 년이 지나도 조금만 올려보면 정확히 어느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내가 혼자 있어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만족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스트레스 받느니 스스로를 위해 꼭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흔하고 뻔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다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만 있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한다면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생 최고의 전성기 60대에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